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변에서는 도대체 뭘 먹고 관리하냐고 묻습니다. 혹시 무슨 비싼 영양제라도 먹냐고요? 아니면 특별한 운동이라도 하냐고요? 사실 제가 한 건 정말 간단한 겁니다. 그저 물을 제대로 마셨을 뿐입니다. 제가 겪었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모든 궁금증이 풀릴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은 물론 불필요한 걱정과 병원비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부. 저는 병원 단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정말 동네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제 별명이 병원 단골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하고 기운이 없어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어요.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죠. 밖에서 활기차게 노는 친구들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머리는 늘 지끈거렸고요. 늘 무언가를 깜빡깜빡했습니다. 아들 전화번호를 누르다가도 잊어버리고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고, 이러다 정말 치매라도 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피부는 또 얼마나 푸석푸석하던지 얼굴에 기미와 잡티는 늘어만 가는데, 아무리 비싼 수분크림을 바르고 좋다는 팩을 붙여도 그때뿐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소화불량과 변비였습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남들 다 잘 자는 밤에 저는 혼자 배를 부여잡고 끙끙 앓았습니다. 변은 토끼똥처럼 딱딱하게 나와서 화장실에서 씨름하는 날이 허다했죠. 좋다는 유산균부터 식이섬유, 변비약까지 다 먹어봤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이 모든 증상을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은 피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까지 온갖 검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딱히 이렇다 할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허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망가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지인이 그러더군요. 누님, 혹시 물을 잘 안 드시나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네,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물만 제대로 마셔도 그 모든 증상이 나아질 겁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을 안 마셔서 이 모든 병이 생긴다고? 너무 단순하고 황당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부터 물을 제대로 마셔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 당신도 모르는 사이 몸은 비상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많은 증상에 시달렸는지 아세요? 바로 만성 탈수 때문이었습니다. 이 만성 탈수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은 이미 비상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탈수라고 하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기진맥진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급성 탈수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만성 탈수입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증상들이 바로 이 만성 탈수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노화에 따른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면 왜 만성 탈수에 취약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우리 몸에는 목마름을 감지하는 갈증 센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센서의 기능이 둔해져요. 몸에 물이 2%만 부족해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노인의 경우 이미 탈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자동차처럼 몸이 비상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둘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수분 배출이 많아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장의 수분 보존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필요한 수분까지 소변으로 배출해 버립니다. 튼튼한 두개 구멍이 난 것처럼 물이 그냥 새어나가는 거죠. 셋째, 몸속의 총 수분량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60에서 70%가 수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체지방 비율이 높아지고 근육량이 줄어들죠. 지방 조직은 근육보다 수분 함유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와 똑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몸속 총 수분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몸속은 이미 물이 부족한 상태인 겁니다. 넷째, 약물의 이뇨 작용. 고혈압약, 당뇨약 등 노인들이 흔히 복용하는 일부 약물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수분 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갈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물 마시는 행위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가 겪었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3부, 탈수. 단순히 목마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만성 탈수가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습니다. 좀 피곤하고 목마르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탈수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 몸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1. 뇌 기능 저하와 치매의 위험성. 우리 뇌세포는 다른 조직보다 탈수에 특히 취약합니다. 단 2%의 수분 손실만으로도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가 늘 겪었던 무기력함, 집중력 저하 그리고 자꾸 깜빡거리는 증상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만성적인 수분 부족은 뇌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방해하여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고 치매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혈관을 끈끈하게 만들어 혈관 질환을 유발.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농도가 높아져서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는 심장병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겪었던 어지럼증은 바로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서 생긴 증상이었습니다. 특히 새벽에는 수분 섭취를 하지 않아 탈수 상태가 심해지므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커집니다. 3. 소화 기능 저하와 방광 건강 문제. 수분은 소화와 노폐물 배출의 핵심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위액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소화가 어려워지고 장 운동이 둔화되어 변비가 생깁니다. 또한 소변의 양이 줄어들고 농도가 짙어져 신장 결석의 위험이 커집니다. 짙은 소변 속바람 물질이 방광벽에 장시간 머물게 되어 방광암 발생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4. 만성 피로와 피부 노화. 제가 늘 피곤에 절어 살았던 이유도 바로 탈수 때문이었습니다. 몸속 수분 부족은 신진대사를 느리게 만들고 에너지를 고갈시켜 만성 피로를 유발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비상사태에 들어가면 생존에 필수적인 장기부터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피부는 가장 먼저 수분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속부터 건조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 뼈와 관절 건강에도 악영향. 우리 몸의 관절은 윤활유와 같은 수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의 마찰이 심해져서 통증을 유발하고 연골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쑤시고 아팠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탈수는 단순히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였습니다. 4부. 똑똑하게 물 마시는 3가지 비법. 이제는 해결책입니다. 저는 병원비를 아끼고 건강을 되찾은 저만의 물 마시는 3가지 비법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비법 1. 내 몸의 수분 상태를 직접 확인하세요.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은 바로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소변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옅은 노란색은 몸의 수분이 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호박색은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즉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주황색이나 갈색은 심한 탈수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투명한 무색은 수분 과다 섭취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으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비법이 하루에 딱 얼마만큼 마셔야 할까요? 하루 2리터라는 말에 겁부터 내지 마세요. 그건 일반적인 권장량일 뿐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키와 몸무게를 합한 후 100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키 160cm에 몸무게 50kg이면 160 더하기 50을 한 다음 10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2.1리터가 나오고 이 양이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계산하기 싫으시다면 하루에 1에서 1.5리터만 기억하세요. 종이컵으로 6에서 7잔 정도입니다. 비법 3. 언제 마셔야 할까요? 목마르기 전에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기상 직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땀과 호흡으로 500ml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면 잠들어 있던 몸속 대사를 깨워주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위액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식사 직후보다는 2시간 정도 후에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취침 1에서 2시간 전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걱정되시면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그 전에 소량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5부. 맹물 싫어하는 당신을 위한 특급 솔루션. 저는 맹물 맛이 없어서 못 마시겠어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맹물 대신 마시기 좋은 음료가 있습니다. 곡차입니다. 보리차나 옥수수차는 카페인도 없고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나서 물 대신 마시기 아주 좋습니다. 수분 보충은 물론 구수한 맛으로 물 마시는 즐거움까지 더해줍니다. 그리고 단맛이 없는 탄산수는 물 대신 마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과도한 탄산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커피, 홍차, 녹차, 술, 과일 주스, 탄산음료는 절대 물 대신 마시면 안 됩니다. 이 음료들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마신 물보다 더 많은 수분을 몸 밖으로 빼내기 때문입니다. 6부. 물 마시는 습관, 인생을 바꾸다. 저는 이 간단한 물 마시기 습관을 들이고 나서 제 몸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병원을 들락거리지 않습니다. 만성 피로와 두통은 사라졌고 아침에는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졌습니다. 비싼 화장품 10통보다 물이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변비약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뱃속이 편해지니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에 핑 돌던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늘 맑고 상쾌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다이어트나 값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그저 물 한 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부. 꼭 알아야 할 위험한 물 섭취 습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은 많을수록 좋지만 몇몇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만성 신부전이나 신부전 환자들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물을 마음껏 마시면 몸에 물이 쌓여 부종,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뇨 환자입니다. 충분한 물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콜라나 과일 주스 같은 설탕이 든 음료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너무 차갑게 마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입니다. 체력이 약하거나 몸이 찬 분들이 너무 차가운 물을 마시면 소화관에 부담을 주고
몸을 데우기 위해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여 오히려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물 한 잔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내 몸을 위한 가장 쉽고 값싸고 가장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이젠 병원 갈 시간과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물 한 잔이 가져온 건강한 몸으로 더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거창한 다짐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당장 물병을 옆에 두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